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5년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최수용의 이슈 핵펀치 이 시간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아시아투데이 애청자 여러분들 또 꼭 우리 독자는 아니라 하시더라도 저희 방송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1월이 어느 틈에 가버리더니 벌써 2월 달도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썸네일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연배가 있으신 선배님이 들려주시는 하나의 지금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는 우리 선배님이 직접 겪으신 얘기인데 월남이 폐망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당시 최전방 퀸온에 주둔하고 있었던 맹호 사단의 철수 사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거 지금 이 베트남이 월남이 폐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패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작전이라는 말,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도 좀 처참한 그런 형국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철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군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던 제 선배께서는 야밤에 중무장도 없이 간편한 복장으로 입고 우르르 하면서 이제 퀸온 공항에 집합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병력 숫자만 확인한 채 급하게 미군 수송기에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섭씨 30도의 베트남에서 갑자기 한국 대구로 오니 영하 18도라고 하는 대구 비행장에서 여름에 더운 지역 베트남 지역에서의 정글 복장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 대한민국의 맹호대 요원들은 바로 트럭 뒷칸에 실려서 경기도까지 왔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몸 성할 사람이 없었겠죠. 감기에다가 몸살에다가 그리고 바로 다음날 교량 공사가 있다고 하면서 삽자루를 하나씩 들어라 해서 또다시 공사장에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베트남이 폐망하고 그 전후로 해서 지식인 노년층들 약 1200만 명이 소문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월남, 베트남의 평균 연령대가 낮아진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근본적인 이유와 배경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여인들이 겪은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카르노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중국 공산당, 중공과 소련의 강력한 지원으로 말미암아 인도네시아 공산당, 즉 파티 커뮤니스트 인도네시아, 거기선 PKI라고 합니다. 이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국가를 전복하고 공산국가를 수립을 하려고 하다가 미국의 강력한 개입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이미 북한은 한국보다 10년 앞서서 인도네시아와는 수교를 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신정부는 5년간 전국을 샅샅이 뒤져서 공산 잔당 인도네시아인들을 다 색출해내고 즉결 사살을 하였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공식 발표로는 5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실상은 15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이라고 하니까 1%가 채 안 되는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40여 년이 지나도록 공산 세력은 인도네시아에서 발가락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곧 있을 2035년에는 이 지구상의 전 국가들 간의 경제지표 순위를 매겼을 때 자그마치 인도네시아가 5위 경제대국으로
이미 낙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좀 높은 위치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목숨을 바쳐서라도 국가 존립의 당위성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리는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비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어떠한 길이 앞으로 향후 미래에 한국이 걸어나가야 될 길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다 더 피비린내 나는 구체적인 그 살육의 현장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 앞에 지금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그자들, 이 민주화 세력과 이 다섯 번째 정권 탈취를 회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자들이 바로 사실상의 내란 세력이다. 무슨 세력? 내란 세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있어서 국가의 기조가 엉망이 되고 망가지고 북의 주체 사상이니 공산주의 사상이니 시뻘건 사상들이 이 나라에 이렇게나 넓고 깊숙하게 퍼지게 된 그 시초에는요, 물론 북쪽에서 있었던 가짜 김일성, 양아치, 깡패 건달의 배경을 갖고 있는 김성주라는 자가 김일성으로 사칭을 하면서 북한 정권을 수립을 하고 거짓으로 독재를 해온 탓도 있지만, 이 남쪽 대한민국에서는 김대중과 같은 간첩들이 잔류를 하면서 나라의 근본을 아주 그냥 비틀어서 오늘과 같은 엉망이 되게끔 했고, 거기에 부안해동했던 김영삼과 같은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이 나라의 근간을 망가뜨려버린 역사적인 범죄인들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가 있었습니다. 언제? 1980년 5월 전라남도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김대중의 내란 음모를 신군부의 즉 누구? 전두환과 그 세력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스스로 5.18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다? 김대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무현입니다. 이 노무현이 이 민주화 유공자라고 했던 설훈, 이해찬 이자들과 함께 공작을 벌여서 김대엽의 병풍 비리를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을 주한 미국 대사를 피습했던 김기종과 백남기 경찰 과잉징압 유발을 일으켰던 물대포 사건, 그리고 해상 재난 사고에 불과했던 세월호 사건 등등을 빌드업하여서 5.18 유공자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네 번째는 문재인이 바둑이, 김경수 등과 함께 불법 여론을 조작했던 드루킹 사건을 유발시켜서 거짓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문재인이 전과사범 이재명 그리고 국회에 5.18 민주화 유공자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지금 현재도 선동 중에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굉장히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정신들 바짝 차리시고 경각심을 더욱더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5.18 민주화 유공자들이라는 것은 74년 민청학년, 78년 교육지표 사건, 79년 난민전, 80년 4월 사북사태, 언론해직, 또 80년 5.18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광주, 대구,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항림,
불임, 무림 사건, 아람회 사건, 부마 사태, 전교조 민노총까지 정말로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자, 첫 번째 내란은 김대중입니다. 5.18 내란을 민주화로 둔갑시킨 뒤에 이 김대중이가 집권까지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5.18 내란을 김대중과 김영삼이 민주화로 비틀어서 93년부터 5.18 유공자를 양산하였고, 이들 유공자들이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방통위, 선관위 등의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각종 사건을 조작하고 협업하면서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5.18 카르텔을 형성해서 사실상 내란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2018년경 약 5,400여 명으로 알려져 있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유공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유공자들은 최대 3가지의 보상, 국가배상 3차, 4차 등 끊임없이 국민 세금을 약탈해가고 있습니다. 5.18에 대해 윤한봉은 60년대, 70년대 북한 공작원과 연계된 간첩 사건이었던 인혁당, 통혁당, 인혁당 재건위 이념을 기초로 탄생하였던 민청학년에는 광주일고 동문들이 특히 많이 있었는데 윤상원, 정찬용, 윤강옥, 조계석 등이 5.18 당시 주동자로 활동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광주일고 5.18 유공자가 40여 명 이상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내란은 5.18 세력과 더불어민주당과 김대중 추종 세력들이 일으켰습니다. 5.18 이전 김대중은 80년 5월 11일 정읍 동학제에서 제2의 전봉준이 되자 지역차별 타파하자 도시와 농촌의 게릴라전, 폭동, 교란전을 일으키자 공무원들은 시민봉기를 막으면 처벌된다. 정부는 5월 17일까지 답을 하라는 요지로 연설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등 사실상의 내란을 선동하였습니다. 5.18 기념재단 이사장 윤한봉은 5.18을 민청학년 등 반국가 세력, 즉 체제 전복 세력 등이 주동하였고 79년에는 인혁당 조직원을 사형시킨 박정희에게 복수하기 위해 폭약을 훔치는 등 암살을 모의했다고 자백하기도 하였습니다. 5.18 광주 사태는 김대중이 정권 찬탈을 위한 내란이라는 것을 윤한봉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란은 5.18 유공자 설훈, 문재인, 최강욱, 이해찬이 김대엽 병풍 비리 공작 사건을 일으켜 여론을 조작, 호도하여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정권 탈취를 의미합니다. 5.18 유공자들은 소위 대다수 국가 세력인 보수가 집권하면 정권을 흔들거나 정권을 잡기 위한 조작 선동에 나서게 됩니다. 2002년 5월 21일 5.18 유공자 표완수, 경향신문 해직기자입니다. YTN 사장했고, 이 표완수가 만든 오마이뉴스는 사기꾼 김대엽의 말을 인용하여 97년 대선 직후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현씨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린 뒤 병적 기록이 파기됐다. 대선 직전 한나라당이 아들 병역 관계를 위해 병역 관계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김대엽 녹음 테이프가 조작됐다는 거짓 진술을 시키려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받아 더불어민주당은 5.18 유공자인 설훈, 박지원, 최강욱, 추미애, 문재인, 이해찬 등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회창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김대엽이 사기 전과가 있는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기는커녕 수사를 방해하고 병역비리 의혹을 증폭, 조작하여 1위를 달리고 있던 이회창 후보 지지율을 11%나 하락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선 2개월 전인 2002년 10월 조사 결과 김대엽의 실체가 밝혀졌지만 이회창 후보는 병역 비리의 낙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2002년 12월 노무현에게 근소한 표차로 낙선하였습니다. 물론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정상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선거판을 뒤흔든 희대의 가짜뉴스로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5.18 유공자들이 합세하여 정권을 찬탈한 것이었습니다. 정권을 탈취한 후 노무현 정부는 허위 조작으로 국민 여론을 왜곡한 데 대한 반성이나 미안함을 국민들께 나타내 보인 적이 전혀 없었고 조작한 5.18 유공자들을 중용하여 전교조를 활성화하였고 자유민주체제를 흔들기까지 하였습니다. 가짜 역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은폐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내란은 5.18 유공자가 활동 중인 언론계, 사법계와 협잡하여 허위 조작을 통해 범죄 혐의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사건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 해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국민 구조에 소홀했다고 하면서 5.18 유공자들이 주동이 되어 허위 사실로 맹공격을 하다가 2015년 3월 5일 극좌 성향 우리마당 통일연구소 소장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5.18 유공자 김기종 밀립북을 일회한 자입니다. 이 김기종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주관 강사로 참석했던 당시 주한 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의 얼굴을 흉기로 피습해서 하마터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커다란 상해를 입혔습니다.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시켰고 박근혜 정권에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5년 11월 14일 박근혜 정부의 쌀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해서 서울 종로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던 5.18 유공자 백남기입니다. 카농 출신으로 전국 농민의 총연맹의 소속이죠. 이 백남기는 자신들이 경찰 버스를 줄로 묶어 전복시키고 파괴하는 등 난동을 부렸음에도 경찰에서 시위대 저지를 위해 쏜 물대포에 머리 등 가슴 윗부분을 맞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10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9월 25일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사건 규명을 위한 부검이 사건을 왜곡할 수 있다면서 부검을 못하게 하여 오히려 서울경찰청장 구은수의 과잉진압 책임을 물어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했고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무능 프레임을 씌워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용식 당시 건국대학교 두경부 외과에 근무했던 이용식 의사는 이 백남기의 사망이 물대포가 아니라 당시 아스팔트에 쓰러져 있는 백남기를 누군가가 와서 2차적인 충격을 가함으로써 두뇌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한 바도 있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죠. 이 조직 또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백남기 및 가족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같이 집회 자유 등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이 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 장비 관리 규칙의 직사살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직사살수 행위 및 근거 법령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2015년 12월에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등 박근혜 탄핵을 빌드업해 나갑니다. 자, 이때 이 판결을 한 자가 바로 민청학년 활동을 하고 5.18 유공자인 김이수가 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이와 같은 짓을 하였습니다. 김이수는 통진당 해산에 반대해왔던 자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였고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소추단장으로 지금 현재도 맹렬하게 활동 중입니다. 백남기 측이 강제 시위 진압을 유발했음에도 치안을 담당하는 공권력에 책임 전가를 하여 경찰은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민노총 집회 시에 경찰이 불법적인 시위에 강제 진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겁쟁이 경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5.18 민주화 유공자가 된 해직 언론인들은 김기종이나 백남기 같은 5.18 유공자라는 사실을 한 번도 보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민주화 유공자가 폭력 행위를 하고 폭력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은폐하면서 전혀 보도하지 않습니다. 2016년 10월 농민인 5.18 유공자 고규석의 아들 고영태가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허위 제보한 것을 계기로 이재명이 처음 탄핵을 언급한 뒤에 5.18 유공자 민병두, 설훈, 양승조, 이하경, 이해찬 등과 5.18 유공자가 다수 포진한 한겨레, 조선, 중앙 등 언론사와 공모하고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하며 탄핵 여론을 주도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 5.18 유공자 심재철, 정병국도 탄핵에 찬성하였습니다. 이 정병국이란 자는 현재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5.18 유공자 김이수가 탄핵 인용에도 가담하였습니다. 조작된 허위,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탄핵을 하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정권을 탈취한 행위가 바로 사실상의 내란인 것입니다. 5.18 유공자들이 폭력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일에 앞장서는 등 반민주화 행위를 일상화하고 있음을 결코 국민 여러분께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내란은 김경수, 바둑이가 댓글 조작단과 여론을 조작하여 문재인을 불법으로 당선시킨 것입니다. 문재인 집권 후 2018년 1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을 비방하는 댓글 관련해서 추미애가 조직적으로 추천수를 조작한 민주당 권리당원 김동원, 양모 당시 42세, 우모 39세 등 5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김동원은 이에 자신이 확보한 포털 사이트 아이디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반정부적인 댓글에 자동으로 공감을 누르게 하여 보수 세력이 여론 공작을 한다는 의혹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라고 자백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댓글 사건, 즉 드루킹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김동원이란 자는 2014년에서 2018년간 친노, 친문 파워 블로거이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 대표로서 필명 드루킹을 활용해 왔었습니다. 한편 댓글 요원 300명에서 500명 등을 동원하여 당시 5.18 유공자 국회의원 김경수, 이 김경수는 1980년 광주 사태 당시 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공모 회원 및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 조작을 통해서 5.18 유공자 문재인을 당선시켰던 것입니다. 김정숙이 대통령 후보 전당대회에서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라고 외쳤죠. 이게 바로 경인선이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이 얘기는 문재인의 제안으로 경공모에서 경인선으로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자, 김정숙이 이와 같이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로 외치고 단톡방 메시지에서는 문재인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어 댓글 조작 사실을 문재인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변명은 한마디는 고사하고 반마디도 없었습니다. 노무현이나 문재인은 민심을 왜곡한 여론 조작으로 반민주적으로 국민 주권을 침탈한 내란 행위로
당연히 본인들 스스로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 선언을 직접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주권을 처참하게 침탈하였습니다. 국민주권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두 번이나 자행한 자들임에도 이들에 대한 숭배가 현재도 진행 중인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루킹은 타 후보에 대한 비방, 추천수 및 댓글 조작 등으로 대규모 친문재인 여론 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선관위 조사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조치 결과는 없었으며 2018년 5월 선관위 즉 조회주가 있던 여심위에서는 되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의 드루킹 여론조사는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서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고 조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김동원의 댓글 공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의 공항철도 티켓, 현충원 방명록 작성, 음성 꽃동네 턱받이, 퇴주잔 논란 등 부정적인 댓글을 2290개의 아이디를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공략하였고 문재인의 지지율을 위협하던 반기문을 조기에 중도 사퇴하게 만드는 등 정적 제거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입니다. 2016년 10월 문재인이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 투표와 관련해 북한에 먼저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하여 일일이 댓글과 추천을 달아 악재를 막았고 이후 김경수에게 매크로를 제작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매크로를 활용하여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 문재인 비판 댓글이 3일 만에 우호적으로 바뀌게 하는 이런 만행을 자행합니다. 문재인 정부에는 다른 좌파 정권보다 5.18 유공자가 다수 임명된 사실이 확인되며 드루킹을 통해 국민 여론을 왜곡, 조작하여 사실상 네 번째의 내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란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김어준이 탄핵을 선동해왔고 촛불행동 대표 김민홍, 이 김민홍은 이 국회의원 김민석의 친형이 됩니다. 이 김민홍과 김민석은 끊임없이 탄핵 선동 집회를 하면서 재미 목사라고 하는 목사도 아닌 이런 북조선에 공개된 공작원 최재형이라는 자를 이용하여 파우치 공작과 탄핵 공작을 주도해왔고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3번의 특검법과 4번째 특검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강득구 의원은 촛불행동과 국회의사당 내에서 탄핵의 밤을 열어 올해 안에 탄핵합시다 라면서 탄핵 행사를 진행했고 12월 3일 계엄 이전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탄핵안 22건을 의결하는 등 사실상의 정권 탈취를 위해 내란 행위를 진행해 왔습니다. 12월 14일 탄핵 의결 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대신 즉각 하야를 압박하면서 북한 공작원 접선 간첩 혐의자로 기소된 5.18 유공자 전농 회장 하연호 등은 12월 21일부터 23일간 트랙터 25대, 화물차 50여 대를 몰고 트랙터 상경 시위를 주도해 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면서 트랙터로 경찰차를 강제로 들어올리는 등 무력을 행사하였으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불법 진입도 시도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장 신정훈, 김송혜, 모경종, 최현일, 이소영, 강선우, 임호선, 이재정, 문금주, 양문석, 김준혁, 이연주 등과 전직 의원 윤미향, 김재현 진보당 대표 등 20여 명은 경찰에게 차벽 철수 등을 요구하며 이들의 내란 행위에 동조 가담하였습니다. 문금주는 형 문국주가 역시 5.18 유공자입니다. 5.18 민주화 유공자는 운동권으로 수감 경력이 있거나 법안 발의에 협조했거나 김대중의 가신일 경우 미국 문헌 방화 및 점거자 등도 유공자로 선정이 됩니다. 비공개 유공자가 1,000여 명 이상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민주당 소속의
O18이나 민주화 유공자들은 국회의장 우원식, 부의장 이하경, 이용선, 이건태, 추미애, 박지원, 정동영 등 60여 명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의 멘토라고 하는 황인호는 중부지역당 간첩임에도 O18 유공자입니다. 이재명의 주변이나 경기도 기관 단체에 O18 유공자가 유독 많다는 점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 때 보면 광우병, 천안함 음모론이 2010년에 있었고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회담이 2011년에 있었죠. 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세월호 음모론이 2014년에 발생했고 사드 회담은 2016년, 탄핵 시의 각종 회담이 2016년 말과 2017년에 무한히도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때는 후보 시절 이재명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일으킨 O18 유공자 박형선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을 무마시킨 게 바로 윤석열이다. 그리고 김영재 사건을 법조 브로커 김만배와 짜고 윤석열이 한 것처럼 호도를 한 바가 있었고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을 23년엔 퍼뜨립니다. 또 23년 역시 새만금 잼버리에 O18 유공자 박재만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 말고도 오성근, 소광순, 박영천과 국회의원 이원택 등등이 이런 새만금 잼버리 사건에 대해서도 괴담을 퍼뜨립니다. 최근에는 무한항공의 참사가 지난 24년 12월에 있었고 여기에 연루된 O18 유공자 박준영, 한호갑, 김대중, 박지원, 문재인과 또 이재명 등이 다 연루되어 있는 이런 사태가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선전선동에 휘말려 부정선거를 통한 내란이 4번이나 있었음에도 국민들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전까지 자유 대한민국이 좌편향 종북되고 또 종중 직전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세력이고 이재명이 내전 중이란 말에 드디어 5번째 내란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국민들께서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화가 괴벨스적인 공포의 괴담 확대, 유포, 여론 조작, 폭력을 조장하면서 국론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통치 행위를 내란으로 왜곡 선동하며 법률 위반을 30번의 탄핵으로 행정기관을 와해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 통합을 한 일당 독재를 추진하는 등 국헌을 문란시킨 반민주, 반국가 행위자들인 그 자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가담하고 있는 O18 유공자들이 내란 세력의 주범들인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한민국의 내란 세력은 국가 수호 세력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다수의 국민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부분이 O18 유공자들과 국가체제 와해와 안보를 위협해오던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특히나 이 반국가 세력은 좌파 중에서도 이 국가체제 옹호를 주장하는 세력이 다소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반국가 세력에는 미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반국가 세력들이 O18 민주화 유공자라는 갑옷을 입고 국회, 사법, 언론방송, 방통위원회, 전교조, 민노총 등에 침투하여 자유민주체제 대신에 공산 인민민주 독재 체제로의 체제의 변경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야말로 진짜 일거에 척결해야 할 반국가 내란 세력들이라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요즘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50%를 넘어섰어요. 자, 이런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60%, 70%는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에 공포를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요,
언론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그런 언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서 언론사들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정적이 된 까닭을 국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의 공작원들, 중국의 간첩들이 다수가 체포되어 미국으로 지금 잡혀갔다는 기사를 보도한 게 있죠. 우리 아투 보도가 아니라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른 블랙 요원들을 통해서 입수한 바에 따르면요, 12월 3일 그와 같은 연수원에서의 모종의 썸씽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지금 중국의 공작원들,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소위 간첩 행위를 일삼고 있었던 중국에서 파견한 공작원들이 대다수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합니까?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금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 수괴가 아니라 바로 이 유공자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김대중으로부터 시작된 58 민주화 유공자들이 주축이 된 이 민주당 세력들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반역 세력, 국가 내란 세력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이 기화를 해서 광주시가 그동안 해왔던 광주, 소위 말하던 58 민주화 세력들의 명단을 이번에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왜 그 자들이 지금 민주화 세력이 되고 한지를 꼭 밝혀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이 겪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에 가지고 비열하고 비루한 자들이 두 놈이 지금 발견됐죠. 하나는 국정원 차장했던 홍장원이고 한 놈은 특전사령관이었던 광모라는 그 자식은 보니까 공수련도 안 받은 애 같은데 그런 게 어떻게 공수행을 차고 배려을 쓰고 있는지 참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좋은 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흑염소입니다. 흑염소 탕제인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이 365일 간편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김옥원 원장이 개발한 흑염소탕, 이 흑염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항생제, 국산 흑염소를 사용했고요. 녹용, 침향을 첨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고단백, 기력 보완을 하는데 아주 특출난 효능이 있습니다. 화학 성분도 사용하지 않아서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두 개를 구매하시면 2+2 이벤트에 녹용 홍삼 보력환도 무료로 증정을 한다고 하니까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10-7262-4455번입니다. 7262-4455번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아투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잖아요. 자, 제가 그 특전사령관 곽씨 얘기는 제가 너무나 지금 장안의 유명한 화제를 불러일으켜서 생략하고요. 이 국정원에서 있었던 이 홍장원이란 이 아이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홍장원이가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12월 3일 18시에서 19시 이때는 윤 대통령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제 미국 출장 간 것을 착각을 하고 홍장원으로 연락했지만 홍장원은 당시 청담동에 있는 비싼 그 중국 식당에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있어서 연락이 안 됐죠. 자, 두 번째는 당일날 18시 19경 음주 상태 홍장원이가 리턴콜을 받고 대통령 앞에 받죠. 그리고 원장 부재 중에 근무 대기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30분경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를 할 때 조태용 원장이
국가안보실장 신원식과 동반 참석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홍장원과의 통화 사실을 언급을 했죠. 그리고 이때 그 들어온 그러니까 비상계엄 국무회에 참석한 조태용 원장을 보고 대통령께서는 원장님께서 미국 출장 가시는데 참석한 거에 대해서 의아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정원장은 출장을 안 갔던 거고요. 그리고 밤 11시경 대통령은 실무자 배려 차원에서 고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계엄 해제 후 늦은 저녁 시간 조태용 원장이 홍장원의 각종 정치적인 언동의 심각성을 우려해왔고 또 당일날 이 점에 대해서 몹시도 우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여 즉시 재가를 받고 오호령 특보를 해외 공작 차장으로 임명을 하는 재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5일 저녁에 조태용 원장은 해임 사실을 홍장원에게 통보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홍장원이는 12월 6일 오전 8시경 민주당의 박선원, 김병주, 이병기 등을 통해서 허위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달을 하고 대통령 지시라고 조작을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압도적으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자, 이것은 홍장원이라는 저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 국정원 차장직에서 축출된 점에 대한 앙심,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나 꿈꿔왔던 정치계 진출이라고 하는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자는 이러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나라를 팔아먹을 짓도 서슴지 않을 이 쓰레기보다도 못한 홍장원이 종북좌파 쥐새끼들과 함께 그 쥐새끼들의 소굴이라고 하는 민주당과 협잡한 대국민 사기 합작품이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분명히 깨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홍장원이가 진술을 번복을 하는 걸 몇 가지를 제가 좀 짚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정치인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체포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한 얘기가 다시 어떻게 변경되냐면은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지시였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자, 그리고 계엄 선포 직후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묵살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조 원장님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갔다는 등 구체적인 상황을 다르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무직 회의에서 보고했다고 했다가 또 회의가 끝난 후 민감한 사안이라서 따로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 또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체포 지시는 방첩사령관의 지시다. 방첩사령관의 결정이다. 대통령과는 또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라고 또 수정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사유중 가운데 하나였던 내란죄는 주로 이 홍장원이라는 이 파렴치범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장원의 번복되는 진술로 홍장원의 신뢰성, 그 신빙성은 철저하게 좀 무너져 버리고 있죠. 자, 여기서 이 홍장원이가 이 거짓 진술한 걸 갖고요. 지금 스카이데일리에서 여러 가지 요즘에 좀 특종을 많이 보고하는데요. 이거 보고 있으면요, 뭐 너무 지저분해서 언급하기가 다 뭐합니다. 이 지금 자신의 첫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이 뭐 국민학교 동창인가 뭔가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첫째 부인의 불륜이 사실은 자신의 불륜 사실이 들통이 나게 되니까 이것을 부인이 무슨 테니스 코치랑 뭐 물란한 짓을 했다, 바람을 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사실대로 밝혀졌으면은 홍장원이는 2000년도쯤에 이미 그 강제 퇴직을 당하고 아마 뭐 동네 양아치 건달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또 스카이데일리지 보도가
위장 거점을 운영하면서 정보 수집을 위한 무역회사로 위장하고 뭐 공작비를 갖다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청구했다는 것도 밝혔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내부, 즉 국정원 내부에서 지금 뭔가 휘슬블로가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다 또 무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국정원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공작금을 빼먹고 특히나 본인의 육군사관학교 선배라고 하는 이 김승현이라는 전 특보가 있는데 이 김승현에게 매월 800만에서 1000만 원씩 장기간 상납했다는 그 의혹이 지금 일어나오는데 이 의혹은요 국회에서 한 게 아니라 국정원 내부의 감사에서 걸렸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 김승현이라는 사람은 이전에도 깜빵을 한 1년쯤 갔다 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또 용감하게 대북공작국에서 또 돈을 월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이렇게 올해도로 1억 5천인가 1억 7천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횡령을 했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일이시죠. 이게 지금 육사 출신의 애들 중에서 이 출세했다고 하는 이 홍장원이나 김승현 같은 자들의 이 진면목인데 최근에 또 다른 육사를 졸업한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김승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풍에 걸려갖고 말을 못하고 있다. 단어 생각이 안 나갖고 굉장히 사람이 어눌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골프는 정상으로 친다 그래요. 자, 골프 정상으로 치는 사람이 말을 못할까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역사적에도 이런 사실이 있지만 사약을 피하기 위해서 바보 행세라는 놈이 있고 특히나 남로당의 괴수였던 박헌영이가요. 투옥되었을 때 똥을 싸서 그 똥을 갖다가 바르고 먹고 이 짓을 합니다. 완전히 미친놈 행세를 하죠. 그래서 풀려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정원의 공금을 1억 5천만 원인가 횡령한 김승현이도 이제 바보 행세를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홍장원과 함께 감방에 쳐넣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자, 그리고 이 지금 보도된 내용들 가운데 이런 게 또 있어요. 이 지금 민주당에 이 김병기라는 놈이 지금 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 김병기가 국정원에 있을 때 진짜 못 아닌 놈이에요. 인사과에서 이 가리방 걸떠냈는데 이런 것들이 나가서 지금 국회의원 하는데 이제 김병기의 아들을 특혜 채용을 국정원에 했다는데 도무지 신체적인 결함이 있고 실력도 안 되는 김병기의 아들을 특혜 채용한 그 배경에도 홍장원이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을 할 때 그때 당시 4급에서 이 1급까지 5단계를 갖다가 1년 반 만에 뛰어넘은 애가 있어요. 바로 노은채입니다. 이 노은채가 기조시장했는데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있다는 이런 의혹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은채 이해말로 이 대북공작 업무도 안 해본 애가 대북공작 업무에 국장으로 와서 그 저력을 그 역량을 완전히 와해시켜버린 정말 죽여야 될 놈이거든. 응? 근데 이런 놈들하고 지금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걸 했다? 거기다 박선원이하고도 또 가깝다? 자, 이런 속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헌재에서도 허위 증언을 하고 말 바꾸고 있는 홍장원이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지금 아주 뭔가가 지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 불순한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비겁하고 비루하고 본인의 출세를 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이자의 간악함을 돋보여주는 행위들이죠.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 홍장원이 얘는요, 진짜로 이 칼로 목구멍을 쑤셔갖고 죽이더라도 이럴 거예요. 저는요,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러고 죽을 놈이에요. 이 정도로 연극을 하는 애야. 거짓말이 아주 그냥 몸에 배어 있는데, 이런 놈을 갖다가 왜 그냥 두죠? 지금 보니까 국정원에서 조태용 씨도 그러고 지금 세류관 차장 오룡 씨도 그러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다 이 특별 감찰을 해서 이 국정원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또 그 수많은 국고가 지금 낭비가 돼 있는데 그 국고가 낭비된 걸 갖다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CBS가 보도한 걸 봐도 홍장원이가 사두었던 그 홍콩에 저택 아파트가 뭐 700만 달러고 또 다른 또 몇백만 달러 아파트가 또 있었다 그러는데 자, 그거를 갖다가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해외 공작금으로
준 건데. 자, 그게 저런 식으로 무슨 재미교포회가 먹고 튀었는데 그걸 왜 못 찾아옵니까? 국정원이 말해요. 이 지금 없어진 국고 100억 원을 갖다가 못 찾아온다 그러면 국정원 해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국정원장 조태용 씨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밝히죠? 자, 이런 거 꼭 밝혀서 우리 국민의 혈세를 이런 한 장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육군사관학교 동문들이 저에게 연락을 많이 해옵니다. 쪽팔려서 육사 반지를 빼고 다닌답니다. 부끄러워서 더 이상 육사 나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다 누구 덕분이냐? 홍정은이 덕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 국회에서 만행을 벌이고 있는 자가 있죠. 사성장군까지 했다는 김병주. 이자는 육사 40기고 또 이번에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씌운 이 반역자 홍정은이 육사 43기인데 얘네 둘을 육사 총동문회에서 제명을 아마 시킬 그럴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봤더니 얘네 둘뿐만 아니라 이종찬까지 포함시켜서 이 셋을 육사의 명예를 더럽힌 자, 이 나라의 역사에 반역을 한 자 규정하고 기수부대로 하면 16기 이종찬, 40기 김병주, 43기 홍장훈 이 셋을 육군사관학교 총동문회에서 제거를 한답니다. 제명을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비겁한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국민 여러분 지켜보시고 이런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는 온갖 불법과 부정, 거짓말을 갖다가 정말 숨쉬듯이 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의 존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께서는요. 이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런 만행을 저지른 홍장훈에 대한 조사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요. 국정원장도 직무유기로 이후에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니까 조심하기 바래요. 국정원장 했다고 깜빵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 우리 권영애 전 부장이 그 엉성한 짓을 하다가 깜빵 갔는데 그때도 보면은 성경책 속에 도르코 칼을 갖고 가서 그 도르코 칼로 이 지방 많은 배를 그었어. 그러니까 안 죽죠 당연히. 피 몇 방울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으려면은 도르코 칼로 여기를 가야지 경동맥을. 내지는 이 맥박 했는데 이 손목을 그어야 된다고. 그래야 죽을 텐데 지방 많은 배를 걷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는 아마도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자결할 때는 배에다가 그 연필 깎는 도르코 칼로 그어라 이렇게 가리킨다 그러면서 한심한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성토가 상당 기간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뭐 한동훈이를 뭐 체포해라 이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 이 얘기는 아마 한동훈의 장인에게로 누가 전달해 준 것 같아요. 그 전달해 준 자가 아마도 홍장훈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홍장훈이를 비서실장 임명했던 전 국정원장이라는 얘기도 지금 심심치 않게 시중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Feathers flock with together라는 미국 속담이 있죠. 우리말 하려면 끼리끼리 모인다. 유유상종입니다. 내시는 내시끼리 모이고 간신은 간신끼리 모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그 한심한 이런 비루하고 비겁한 이런 천하의 간신무리들, 역적무리들이 모반을 도모해서 지금 대통령을 지금 아주 그냥 엿먹이고 있죠.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이 간악한 이 잡범들, 이 내시들, 간신들 무리를 처단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뭐 1시간 내로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 11시 방송이 없어서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중국 경제가 앞으로 고립되고 조만간에 시진핑의 무릎을 꿇리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지금 국제정세를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요 딱 120년 전 1905년에 마무리된 러일 전쟁 직후에 을사늑약을 맺고 국가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본격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그 발고발에 밟혀버리는 그 역사적인 경험을 겪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역사를 통해서 주변의 변하는 상황을 갖다가 올바로 신속하게 깨닫지 못하면은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 공산당 척결한 얘기도 드렸고 베트남 패망 당시 얘기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과 다른 안전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상황을 한 가지 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존 레클리프 CIA 중앙정보국장이 이미 상원의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했던 것은 미국 민주당이 주도했던 부정선거 일렉션 프로드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왔던 파멜라 조 본디, 즉 팸 본디 전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이 드디어 미국 연방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인준되었습니다. 자, 지금 털시 게버드 원래 하원 의원 4선 출신이고 민주당 출신이었죠. 이 국가정보장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역시 상원정보위원회의 청문회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더그 버검 내무장관 지명자 또한 상원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트럼프 내각의 인사들에 대한 상원 청문회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안보부 장관인 크리스 놈 전 사우스다코다 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인데 그녀가 보인 행동을 보면요, 이전에 국경에 자르라고 했던 카말라 해리스하고는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그녀는 또 말을 잘 타는데 국경을 직접 가서 대원들과 함께 국경을 순찰하고 하는 현장을 지휘 통솔하는 그런 모습 볼 때 야, 정말 미국은 앞으로 정상으로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마 2월 말 정도 늦어도 아마 3월 초가 되면은 트럼프 내각의 진영을 모두 갖추게 될 것 전망이 되고 업무 인계 인수도 이제 마무리되겠죠. 자, 지금 이번 내각의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초강경파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선거, 일렉션 프로드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헤치는 인물들이 전면에 나섰다고 하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더치의 위원장을 맡고 있죠.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입니다. 자, 첫 번째 업무가 미국의 국제개발처를 폐쇄해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인데 이 국제개발처 폐쇄에 함의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깊습니다. 자, 미국 민주당 정부가 이 기관을 통해서 해외에 원조하면서 원조받는 국가들에게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을 투여하는 등과 같은 생체 실험을 해왔다는 의혹들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선거를 통해 현지 정권을 미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정권으로 교체하는 등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업무를 꾸준히 해왔다고 한 의혹에 휩싸인 곳이 바로 이 국제개발처 USAID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곳을 그냥 폐쇄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해외 원조를 해주면서 일부 금액이 미국 민주당 의원들 주머니로 다시 들어가는 등 부정부패 온상이라고 하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게 바로 USAID였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 조직을 폐쇄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 USAID와 한국의 중앙선거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AWEB, Association World Election Bodies라고 하는 세계 선거협의회, 이곳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부정선거를 수출해왔다고 하는 민원이 해외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게 꾸준히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앙선거위가 제작하여 전 세계에 수출해온 전자개표기가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투표 결과가 뒤바뀌었고 폭동이 일어났고 정권이 교체되는 등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져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 항의를 해도 한국 정부는 모른 척 해왔죠. 자, 이렇게 되자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게 세계 각국에서 하소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과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을 무시하고 덮어버린 이 악독한 판사들에게 대해서도 무더기로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융제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과 금융거래를 하는 은행은 미국의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해당 인물은 현찰만 써야 하는데 직장에서 급여를 은행으로 보낼 수 없게 되므로 직장에서도 쫓겨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정치인들의 경우 정치자금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현찰을 사용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 헌법재판관, 대법관, 정치인 할 것 없이 그냥 인생 자체가 끝나버릴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미국에서 중앙선거위 직원들과 부정선거를 덮어버린 판사, 검사, 정치인들에게도 어떤 식으로든지 징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신선한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CIA 국장, 중앙정보국장 존 래클리프로 바뀌자마자 전체 CIA 직원들에게 조기 퇴직을 신청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CIA를 미국의 딥스테이트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CIA 안에 중국 간첩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전부 해고하고 중국과 북한을 해체할 인원들을 새롭게 뽑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죠. 자, 앞으로 미국의 16개 내셔널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국가정보협의체에서도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처럼 무더기 해고를 하거나 조기 퇴직을 시키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여기에 중국과 북한을 해체하는데 진짜 전문가 퇴직했다 하더라도 그 전문가들을 다시 영입해서 교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미군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새롭게 수정을 하고 중국과 북한을 주적으로 하여 봉쇄망을 다시 재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해외에 에너지 수출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모든 에너지 시설과 핵시설을 폭격해서 잿더미로 만드는 것을 묵인 혹은 승인해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약 90%는 중국으로 수입되어 갑니다. 중국은 에너지 대금 대신에 중국산 무기를 이란에 넘기고 있고 이란으로 들어간 중국산 무기들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 중동 지역의 테러 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데 그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모든 에너지 시설과 핵시설을 폭파시키게 되면 중동에서 테러 단체들은 무기 공급이 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에너지 공급이 차단이 되니까 중국 내에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중국의 공장들이 모두 망이 되고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 내에서는 수억 명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 국민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약탈하거나 중국 군대의 식량 창고를 약탈하거나 중국 내부는 사실상의 내전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미 중국의 공안, 군인, 교사, 의사 등은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이미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저가의 물건들을 해외로 수출해왔죠. 중국 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중국산 물건의 가격이 한국산보다도 비싸지게 될 것입니다. 멕시코산이나 칠레, 페루 혹은 방글라데시 것보다 더 비싸지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중국 제품의 수출 자체가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중국 국민들과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 군부 사이에 식량과 에너지를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국군은 대만을 침공하기도 어렵게 될 것이고 중국 해군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중국 내부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중국 조선소들에 납품하는 선박 기자재 업체들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 조선소의 상선 건조가 중단이 될 것입니다. 중국 조선소들 역시 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이 들어있는 채로 완성도 못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해군은 함정의 건조 및 수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MRO가 불가능하게 되죠. 6개월 안에 작전에 투입이 가능한 중국 해군 함정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1년 안에 중국 해군 함정의 100%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동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3월 달부터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용 엔진 그리고 각종 선박 기자재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일본, 독일에서 중국의 조선소에 납품되는 각종의 선박 기자재들의 공급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 조선소들은 모두 망하게 됩니다. 또 중국 조선소 노동자들은 식량난, 에너지난으로 굶어 죽게 될 것이고 중국 내부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우정청은 중국의 테무, 알리 등 중국 업체들이 화물 배송을 중단시켰습니다. 또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모든 택배 화물의 취급을 잠정 중단하였다가 하루 만에 다시 취급하겠다고 정정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의 우정청이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택배를 취급하지 않게 되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저가의 중국산 물건은 모두 수출이 중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정부에게도 테무, 알리 등 중국산 저가 물건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게 됩니다. 중국산 펜타닐의 경우 마약견들이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고 합니다만 중국산 펜타닐이 알리, 테무 등을 통해서 미국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 택배를 통해서도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핑계를 대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가의 상품을 막아버리게 되면 중국 내 기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모든 물건에 대한 10%의 관세가 시행된다고 했는데 반발하게 되면 또 10%의 추가 관세가 시행될 것입니다. 결국 중국을 피를 말려 죽이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신정부의 전략입니다. 한국의 중국 영향권 안에 있는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돈줄 말리기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걸 지금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특히 중국산 해상 풍력 장비를 수입하려고 하는 산자부 공무원들은 미국의 금융제재에 안 걸리고자 한다면 즉각적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중국산 해상 풍력 장비를 앞으로 100조 원을 중국에 밀어주겠다고 하는 정신나간 산자부 공무원들은 미국의 금융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에 개인과 조직 전체가 안 걸리고 싶다면 오늘 이 순간 즉각적으로 취소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주무부처의 장차관, 국장 등은 이런 짓을 계속하게 될 경우 미국으로부터 줄줄이 사탕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시킨다고 외국에 많이 보내고 있죠. 특히 미국에 많이 보내죠. 우리 장관님, 차관님, 국장님들의 자녀들 또 가족들이 미국에 있다면 자산이 동결되거나 추방 등 개인적인 제재도 뒤따르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지금 중국과 진행하고 있는 풍력 사업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 역시 중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적출하는 장기 매매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으로 여행을 가고자 한다면 미리 유언을 써 놓으시고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미리 분배해 놓겠다고 미리 그 재산 상속 분할도 유언을 잘 해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죽기 전에 내 생애에 마지막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에 갔다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각오를 반드시 하고 중국으로 여행을 가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말입니다. 이 눈에 귀에 귀신이 씌입니다. 그래갖고 자기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죽을 자리를 찾아서 간다고 하죠. 자, 제가 오늘 이렇게 경고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드려도 중국으로 간다면 죽으러 가는 것도 개인의 자유죠. 그러니까 아무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가서 죽어서 무슨 불교의 귀신이 되더라도 후회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자, 현재 중국에서는 각종 전염병이 창궐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돈 많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강도 사건도 나날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 돈 많다고 소문이 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죽이고 돈 빼앗고 시신은 장기 적출 매매단들에게 판매를 할 겁니다. 일거양득이 되겠죠. 누구한테? 중국의 못된 범죄인들에게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한국민들의 중국 여행을 금지시켜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중국인들의 한국 유입을 차단시켜야 하겠습니다. 중국발 전염병, 즉 우한폐렴과 같은 병이 또다시 대한민국 한반도에 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한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또 줄줄이 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차원에서 중국인들의 한국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과 기업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철수해야 할 것이고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선금을 먼저 받지 않는 한 절대로 물건을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중국 기업들과 신용거래를 하게 되면 100% 돈 떼입니다. 회사가 부도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하지 않게끔 각자 회사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헐값이라도 조기에 매각을 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철수하시거나 다른 나라로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사람 목숨이라도 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푼돈 벌자고 중국에서 미기적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의 목숨도 못 건지는 이런 비참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보시면서 한국 공무원들 중에 중국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의 공무원들이 국민 여러분들의 재산과 목숨을 절대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계시는 한국 교민들은 절대로 한국 외교관들, 한국 대사관 영상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민들은 목숨이라도 건지고 싶다면 알아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철수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국 친구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조금이나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해서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 검찰이 기소하고 미국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북한과 연계된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모든 정치인들을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 수괴로 인터폴에 수배령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의원 보좌관, 당직자, 당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전부 금융 제재를 가하고 미국의 입국을 불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겠죠. 헌법재판관들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괜히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되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까지 금융 제재를 당하고 미국에 입국 못하게 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대목에 있어서 전라도 사람들, 전라도민 여러분들, 전라도 출신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나 거물급 정치인들은 모두 경상도 출신이고 전라도 출신인 이낙연 의원은 국무총리까지 했습니다만 사실상 경상도 출신 정치인들에게 제거를 당했습니다.
자, 왜 더불어민주당 당원하면서 경상도 출신의 문재인과 이재명의 대북 송금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우리 전라도민 여러분들이, 전라도 출신 사람들이 제재를 당해야 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정당 통장에 대해서도 미국의 금융 제재가 가해지게 되고 정당 통장 거래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그 통장에 당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까지 거기에 대한 금융 제재망에 일괄적으로 걸려들 수가 있어요. 자, 문재인이 대북 송금을 했고 한국의 모든 국가 기밀과 주한미군의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USB를 김정은에게 넘겨준 사실은 전라도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화영의 대북 송금 2심 판결에서 800만 불 대북 송금 가운데 300만 불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뇌물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조만간에 대법원 판결도 나오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의 EV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소리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화영과 이재명을 꼭 찍어서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수차례 방송도 하고 기사도 송출하였습니다. 이재명과 정청래가 첫 번째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라고 탄핵 소찬을 작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을 상실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금융 제재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정치인, 보좌관, 당직자, 당협위원장 등에 대한 인터폴 수배령을 안 내리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맨날 허구한 날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해왔죠. 누가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자들, 대한민국의 기업인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언론, 방송사, 신문사 모두가 트럼프에 대해서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 해왔죠. 자, 그런 모 같은 소리를 들었던 트럼프가 이번에 언론사들을 지금 금융치료를 하고 있는데 한국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금융치료를 안 할 것 같습니까? 알아서 판단들 잘하기 바랍니다. 자, 태풍이 올 때는 어떻게 되죠? 집 밖에 안 나가고 조용히 집안에 숨어 있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대상 되시는 국민들은 자유 우파 시민들이 아니죠. 그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전라도 출신이거나 민주당 당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탈퇴하고 당분간 더불어민주당과 거리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동안 인터넷상에 혹은 SNS상에 더불어민주당에 활동했던 사진들, 각종 흔적들을 지워야 하겠죠. 알아서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이 반대한민국 세력들 가운데 특히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철딱선이 없다고 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의도적인 반미, 반대한민국, 반국가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 모든 자료들이 지금 미국의 국토안보부, CIA, 법무부 등등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부정선거에 대해서 뿌리를 뽑아서 모두 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서 다 발본세겠다고 하는 팬 번디 미 법무장관입니다. 연방 법무장관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파트너십을 이끌어 나갈 FBI 국장 캐시 파텔. 그 캐시 파텔의 그 눈동자라면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그 이글거리고 불타오르는 캐시 파텔의 눈동자는요, 악의 무리들, 지휘고와 신분을 막론하고 모조리 잡아다가 아마도 관타나모가 미어 터져서 아마 엘살바도르까지 꽉 채워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곧 조만간에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분명하게 어리석은 짓을 해온 사람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경종을 울려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 끝까지 나는 중국과 함께 하겠다. 난 끝까지 북한과 함께 하겠다. 이러면 마음대로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지.
자, 요즘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왜 오르는지 그 근본 이유 아십니까? 아십니까? 예? 선관위 애들이 대통령의 지지율 올라가니까 지금 부들부들 떨고 대통령 돌아오시면 가장 먼저 손을 봐야 될 게 저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봐요. 그 다음에가 이제 국정원. 이렇게 될 텐데 자, 지금 곧 없어질 운명에 처한 이 선관위가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떠느냐. 그동안 A웹 그리고 중국 소위 전산 조작 전문가들, 해커들 이것들이 법원의 판사들과 함께 전부 다 또아리를 틀고 그동안 한 30년 잘 헤쳐먹어왔죠. 에? 그랬는데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수원에 있던 선관위 연수원 건물에 암약하고 있던 중국에서 파견된 공작원들이 중국의 간첩들이 모조리 잡혀서 미국으로 좀 잡혀갔잖아요. 이게 지금 빼박 증거 정도가 아니에요. 빼박 증거 정도가 아니라 그 나쁜 짓을 해온 애들의 사람이 잡혀간 거야. 사람이. 자, 그런데 관타나모나 이런 데 가면요. 인권이 없습니다.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잘 듣기 바래. 자네들도 말이야. 미국 법정에 서는 순간에 관타나모 가면은 소위 자비라는 게 없다고. 저랑 같이 과거에 그 일을 함께 해왔던 우리 CIA 친구들도 보면요. 농담 삼아 그래요. 야, there is no mercy in our corporation. 이래요. in my company라고. 야, 우리 회사에는 말이야. mercy. 자비란 단어가 없어. 자비란 단어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지. 그런데 적들에 대해서는 추호에 관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추호에 관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음밖에 없어요. 그것도 금방 안 죽어요. 온갖 생물체로서 겪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의 고통을 줘가면서 죽여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제 해결책을 전화한테 생각한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 복권하시면은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께 국민투표를 해달라고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제청하셔야 됩니다. 요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국민투표 요구할 때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특히나 사전투표제를 없애버린다. 이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 없어짐에 따라서 투표는 언제 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그 하루만 한다. 그리고 그 투표장에서 뭐로 한다? 이제까지 써왔던 미루가 만들고 뭐 어디서 만들고 했던 뭐 전자투표기, 전자개표기 다 갖다 불태워버리고 종이로 된 것만 투표용지를 써서 투표하고 그리고 각 투표장별로 투표가 저녁 6시 끝나면요. 바로 그 함을 열어서 그 감독하던 분들이 이제 개표 감독원이 돼서 거기서 한 장씩 펼쳐가면서 수개표를 해서 이걸 바꾸자라고 대국민 국민투표를 갖다가 대통령께서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사항 가운데 선관위도 해체시킨다는 요구사항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지탱할 수 있는 기본 구도가 확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 이와 같은 아름다운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 우리 앞으로 공정선거 합시다. 우리 깨끗한 선거 합시다. 그리고 투표는 당일날 임시공휴일 지정된 날 그날만 합시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다고 국회의 대남 공작기관이 지령문을 내려서 국회를 통해서 6차, 7차에 거쳐서 살라미 전법으로 들어와 이 사전투표제를 만든 이 간악한 흉괴를 깨뜨려 박살을 내야죠. 그래야만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말 이 땅에 세우셨던 자유민주공화정을 올바르게 우리가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요. 지하자원이 많은 인도네시아보다도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우리가 인도네시아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나라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부정선거를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선거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광된 탄탄한 번영의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본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우리 국민 모두가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바야흐로 이 브레이크 자체를 떼버린 미국의 전차 군단들이 이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절대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그랬어요.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탱크, 전차를 몰고 지금 이 동방을 향해서 서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종 타겟은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당입니다. 자, 중국 공산당을 괴멸시키고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어부지리로 북한 공산 조직도 없어질 수도 있겠죠. 자, 지금 국제 정세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대통령을 지금 영어의 몸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 내란 세력들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척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토요일 대구로 모이십시오. 자, 지난 토요일 날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부산이 개항한 이래 역사적인 가장 많은 인원들이 비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시위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부산에 집결을 하셨습니다.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간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부산의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행이며 부산이 디비지면 대한민국 디비집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부산은 디비졌습니다. 부산에서 마산에서 부산의 영남 부울경에서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엔 어디? 대구입니다. 대구에 집결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모여서 국민 여러분의 뜻을 표출해 주십시오. 국민들의 성난 함성을 저 간악한 법원의 판사들과 저 간악한 역적 패당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목소리를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 국민은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악한 국제법, 인권법 이런 말을 해가면서 또아리를 들고 있는 김일성 장학생으로 추정되고 있는 민형배, 이미선, 정경미, 정정미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란다. 그 헌법재판소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데 이번에 전환길 선생님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젊은 20대, 30대들이 깨어났다고 하시죠. 사실 제가 좀 들어보니까 지금 10대들까지도 이제는 이제 깨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제 10대들도 깨어나고 있어요. 20대, 30대. 이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은 40대, 50대 전교조 교육을 받은 이 한심한 세대들인데 자, 40대, 50대 그대들도 이제는 정신들을 차리기 바란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려줘야 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여러분들이 그 구성원이라 한다라면은 모두들 정신을 차리고 우리들의 후손을 번영된 우리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대우각성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국민 여러분, 앞으로 대통령 돌아오시고 선거제도 선관위 혁파, 선관위 제거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제도 제거.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공들여왔던 대남 공작기관의 의도가 다 지금 파쇄되는 겁니다. 그리고 21대 4.15 부정선거로 당선됐던 그 폐역도당들이 만들었던 모든 법령은 다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22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지난 6월 초부터 오늘날까지 만들어져 왔던 국회에서의 만행과 그 폐역도들이 만들었던 각종 입법들은 모두가 다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혁신시켜야 됩니다. 다시 청소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혼자 잘 살자고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고 국민 여러분들의 재산과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행동은 이제는 행동으로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이브 코리아 모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에서는 지금 여의도에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보면은 부산 같은 경우 서면 롯데백화점에서 모인다고 얼마 전에 또 우리 독자가 알려주시던데요. 결코 국민들의 열정과 국민 여러분들의 함성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번 주말 되기 전까지
오늘이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토요일인데, 자, 내일까지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80%, 90% 넘길 수 있도록 선거위원회 애들이 두렵고 공포에 떨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되찾는 건요, 결국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뭐 과거에 하기 좋은 말로 뭐 전략적 뭐 동반자 관계 뭐 린치핀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수레바퀴에 이 나사못 하나 정도 돼서 되겠습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트럼프의 전차를 같이 타고, 그리고 중국 대륙을 휩쓸어 버리자고요. 그리고 연영성, 길림성, 흑룡강성, 저 멀리 감숙성, 청해성까지, 신장까지, 과거 고선지 장군을 비롯한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말 타고 달리고 우리의 땅으로 호령했던 이 중앙아시아 벌판까지 우리 한반도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되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자, 조선말, 민비, 고종과 같은 그 어리석음을 다시 우리가 범해서 되겠습니까? 120여 년 전 러일 전쟁의 그 혼란한 틈에서 국가의 외교권을 박탈당했던 1905년 을사조약, 을사늑약과 같은 그런 개망신을 국제적으로 또다시 겪어서 되겠냐 말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 각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 자, 예수 믿는다고 떠드는 대형교회 교인들 각성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떠드는 나약하고 비겁한 목사 여러분들, 그 교회 안에서 갇혀서 헛소리도 짓거리지 말고 다들 정신 차리고 대우 각성하기 바랍니다. 물론 천주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예? 스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신부들도, 수녀님들도 예를 들어서 천주교 같으면 정의구현 사전단에게 많이 지금 잠식당해 있지만 정신 차리고들 나오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만약에 이번 주 주말에 대구역 광장 앞에서 수녀들이 나타나고 스님이 나타나고 목사들이 나타나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몸을 갖게 되면 이 나라가 거듭나게 됩니다. 방구석에 앉아서 주여 주여 떠들면서 가증스러운 분칠하는 그런 뻔뻔한 기도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나오십시오. 나오고 이 나라가 변혁되고 혁신하는데 같이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거, 개혁이라고 하는 거, 이 혁은요 바로 피혁자를 가리킵니다. 가죽을 가리킵니다.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참아내야만 이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자, 이번 기회에 거짓을 몰아내시죠. Stop the steal. 거짓된 도둑질을 쫓아내고 적들을 경멸하고 적들을 근본부터 파쇄시킴으로써 이 깨끗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일 부산보다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대구에 모이셔서 그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내어주십시오. 조만간에 이렇게 우리가 대동단결하고 총력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만주 아니라 저 중앙아시아까지도 우리가 정복을 해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요,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파 진영에 우파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그저 이 돈만 위해서 사는 이런 파렴치한 비루하고 비겁한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바로 이번에 보셨듯이 특전사령관 곽도군인가 그런 비열한 자와 홍장원 같은 그런 비루한 놈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아시아투데이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모두들 힘을 모아 주십시오. 힘을 모아서 꼭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저 선관위를 혁파해서 제거해 버리십시다. 국민의 힘으로 헌법개혁을 떠들고 있는 선관위를 없애버려서 반드시 이 나라의 명예를 되찾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이 민주공화국을 꼭 지켜나가도록 하시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또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고 알찬 주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